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냥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길 대더니 아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냉도실로 모시라고. 영안실로. 그래갖고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우,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안사람은 안에서 애 놓다 죽었어요. 그렇죠? 애 키우다. 우리나라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안사람은 안에서 애 키우냐고 정신이 없어. 남편 신경 안 씁니다.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어요. 옛날에는 부부 갈등이 없었어요. 왜? 만날 일이 있어야지. 안사람 안에서 애 놓다 죽고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으니까 만나야지 갈등이 생길 거 아니야. 서양은 2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위해준 적도 없고. 제가 재작년에 그 스톡홀름을 여행을 갔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오래 좀 하루를 거의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저녁 한 5시쯤에 라운지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내 앞에 60쯤 된 초로의 할아버지하고 초로의 할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데요. 이 남자가 이 이마야 눈에다 뽀뽀 한번 하고 I love you 하니 하고 입에다 뽀뽀하고 I love you 하니 하고 목에다 뽀뽀 1시간 이렇게 쪽쪽 빨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 사람은 안에서 애 키우다 죽고 바깥 사람은 바깥에서 돈 벌다 죽으니까 서로 사랑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상관없었어. 왜? 평균 연령 38세, 46세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 안 죽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직장에서 넌 이제 그만 사회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 바깥 사람을 고홈 집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안방에 이제 이 바깥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방에서 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안 사람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뭐예요?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안의 태양을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안의 태양이 둘이니 이게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니 I love you 뽀뽀 쫙쫙 했다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듣고. 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부인을 위한 이벤트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있느냐 하면 가을 젖은 낙엽 땅바닥에 붙어 있듯이 쫙 부인한테 붙어 있으면서 밥 새끼 따박따박 그냥 받아먹고 끝난단 말이야. 설거지를 하기라나 뭘 하기라나.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한테 진짜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정말 30년 40년 동안 밥 해대는 거 지겹다고. 지겹죠. 설거지를 해기래나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기래나 뽀뽀를 해주기래나 그냥 소리나 뻑뻑 지르고 침부림이나 시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냥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길 대더니 아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냉도실로 모시라고. 영안실로. 그래갖고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우,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반대로 우리 여성들, 우리나라 이 여성 아내들이 남편한테 잘하느냐?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 왕 대접받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럼 나가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굽신거려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로 내 남편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정말로 왕 대접하고 내보낸 부인이 얼마나 돼요?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머리 막 부시시 해갖고 막 사자 머리를 해갖고 머리 끝에는 밥풀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보 다녀와. 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시시한 머리를 가지고 테레비를 보고 앉아있다.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여기 평창에 대유라는 룸사롱이 오픈했어요. 작년에. 서울 아가씨 항시 30명 대기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어디 가면은 왕대접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룸사롱으로 내모느냐 집안으로 끌어들이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로 지혜로운 부인은 요리를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지볶음도 하고 요새 그 텔레비에 보면 이렇게 홍어 이렇게 삭힌 것도 많이 홈쇼핑으로 보내주잖아요. 딱 해갖고 삼합 딱 해갖고 와인 하나 딱 준비하고 이브닝 드레스도 좀 쫙 입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60년을 같이 살지. 무슨 재미로 60년을 살아요. 이건 뭐 김치찌개 한번 해줬단 말이야. 부인이 저녁에 김치찌개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거 졸여갖고 이제 또 내놨단 말이야. 저녁에 퇴근할 갖고 왔는데 그걸 볶아갖고 또 내놨어. 여러분들 자식한테 쏟는 거 반만 남편한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얻고 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유일한 친구가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밖에 없어요.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를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이 평생 바람 피고 노름하고 술 먹고 나가서 딴살림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늙어갖고 중풍이 걸린 거예요. 중풍이 걸려갖고 반신불수가 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밉죠. 나만 보면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매일 입버름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말도 못하는 중풍이 이제 와갖고 고해성사를 이제 이렇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잘못한 걸 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할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 난 내가 봐도 야, 저 할아버지 양심도 없구나. 그냥 젊었을 때 저러더니 늙어서 고해를 대신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도 그냥 그 할머니를 때리고 저렇게 구박을 하니 참 정말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침 내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장례 미사를 해주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쉬시라고 남은 여생.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를 보냈는데 그 밤 11시에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한참 자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없으니까 이 집이 그렇게 무섭고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다는 거야. 지금 빨리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자다가 또 옷도 갈아입고 이제 내가 가고 그 할머니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손잡고 기도해주고 오면서 늙어서 남편이 죽는다. 그날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하게 지금 자식을 귀하게 해줘야 돼. 남편을 귀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집에 가고 학원 끊어요.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당장 휴학시키세요.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없어.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어때요? 해요? 자식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좋으냐? 작년에 내가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 콩을 계약 재배를 했어요. 계약 재배를 했는데 1억 원어치 정도 콩을 샀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좀 생겨갖고 돈이 없어졌어요. 있던 돈이. 그 돈이 이제 한 2달이나 3달 후에 나오는데 농민들은 빨리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계약 재배해갖고 왜 안 주냐. 그래갖고 쩔쩔 매는데 꼭 요맘때예요. 우리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아들이 막 쩔쩔 매고 사람들이 막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왜 그러시냐고 신부님. 그래서 내가 원래 계약 재배를 했는데 돈이 원래 한 2억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왔고 내가 지금 못 줘서 지금 너무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냥 그 얘기만 저는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있기로 하셨는데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우리 누나한테 가자 그랬더니 차로 가셨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내가 그 돈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머니가 그 엄청난 돈을 해서 보낸 거예요. 아들이 그냥 뭐 그런 거 고생하는 거 보기 싫은 거지. 그래갖고 그 돈을 해갖고 싹 일주일 만에 싹 정리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은행이 이렇게 꿔주겠어요? 은행이 꿔줘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갖고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돼. 조금씩. 그리고 그 자식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있는 자식한테 줘야지 줬는데 안 주는 자식은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한테는 주지 말고 내가 줬는데 나한테 준다. 그럼 그 자식한테 계속 잘해주면.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자식 지간이 기브 앤드 테이크야. 죽을 때까지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지 서로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용돈 많이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 1년에 받는 용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연봉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천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럼 그 돈 당신 위해서 씁니까? 또 누구한테 써요? 자식들한테 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 이제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노년을 행복하게 맞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를 가보니까 루이비통 꾸찌 있는 거리예요. 그렇죠? 쌍젤리제 거리 가보니까 거기서 저녁에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 꿈도 못 꿉니다. 이태리 로마의 라보나 광장이라고 있어요. 라보나 광장에 가보면요 거기도 저녁에 할머니 할아버지 팔짱 다 7, 8분이 팔짱 끼고 숄 딱 거치고 와요. 그리고 와인 마셔. 젊은 애들은 꿈도 못 꿔요.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비올라 공부하는 아이, 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제일 좋은 데 가자. 그랬더니 시청 근처가 제일 식당이 좋대. 17명이 밥을 먹는데 15명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젊은 애들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밥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고 시청 뒤에 공원에 가니까 젊은 애들이 우유하고 빵하고 그렇게 밥을 때우더라고요. 전심을 다 그렇게 때워요. 젊은 애들 왜 여기 젊은 애들이 식당에서 밥 꿈도 못 꿉니다. 스포츠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고 다니지 젊은 애들 못 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명동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없는데 어디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탑골공원에 가면 거기서 배식 받아서 밥 먹고 있는 거.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도 튼튼합니다. 그렇죠? 나무가 튼튼해야지 열매도 튼튼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해야지 누가 튼실해? 튼실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뿌리도 썩어가고 나무도 썩어가고 당연히 모두 썩어가요? 열매도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178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에요. 102등. 왜 102등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글자 공부하기 시작해. 유치원, 특목 유치원 다녀. 영어 배워. 중국어 배워. 일본어 배워. 초등학교 가서 이 학원 저 학원 시달려. 공부 못하면 완전히 나쁜 놈이야. 이 세상에서 정말 부모한테 불효자야. 중고등학교 그래서 자괴감 느껴. 대학교 가서 또 취직해야 돼. 그냥 죽어라고 입사시험 보는데 실업자가 100만 명, 20대가 넘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 돈 얼마를 뺏어요? 우리나라가 결혼 자금이 1억 7천만 원 들어가요.
미국 2,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돈 다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주는 거. 미국은 안 해줍니다. 일본도 안 해줍니다. 일본의 부모가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결혼식 때 10만엔 부조하는 부모 훌륭해요. 100만 원 부조하는 부모가 훌륭한, 그 더 이상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근데 자식이 죽으면 딱 좋은데 죽지도 않고 그걸 받은 은혜를 알아 몰라요. 받은 놈들은 끝까지 모릅니다. 이 열매 벌써 썩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자식 키우느냐고 고생, 집 얻느냐고 고생, 늙어서도 제대로 노년을 행복하게 즐기지 못해. 여행도 못 다니고 뒷방이 웅크리고 있어. 애들 때도 괴롭고 결혼해서도 괴롭고 늙어서도 괴로워.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몇 등이야? 102등이에요.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 깨어나야지 우리 사회가, 저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아요. 음식점에 가면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디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사 먹어야 돼요. 이 환경 하나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아니, 밥 먹었는데 커피도 공짜로 줘. 이게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다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노년에 행복한 노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느냐. 도대체 내가 성당을 나가는데 내가 도대체 행복이 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는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하여라. 산상설계 첫 말씀이 뭐예요? 행복하여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집안일을 하는 안사람과 밖에서 일을 하는 바깥사람이라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주로 안사람의 몫이었고 바깥에서의 생계 유지는 바깥사람이 담당했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안사람은 남편 걱정은 뒷전이 되곤 했습니다. 한편 바깥사람은 밖에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런 생활 패턴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마주칠 일이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서로의 삶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 갈등할 여지조차 별로 없었던 거죠. 신부님은 스톡홀름 여행 중에 겪으신 일화 하나를 말씀합니다. 저녁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신부님 앞에서 한 노부부가 서로를 꼭 안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분이 아내분의 이마, 눈, 입, 목을 차례로 뽀뽀하며 사랑해요, 여보라고 말하는 걸 보고 그들은 진정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싶었다고 신부님은 전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집에서 자녀를 돌보느라 밖에서 일하느라 서로 사랑을 나눌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밖에서 일하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안사람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집안에는 안사람이 2명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면 가정 내 불안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우리 남성들은 아내에게 사랑해 여보라며 애정을 표현을 얼마나 하시나요?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죠. 그래서 결국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상에 지친 아내들이 많습니다. 밥만 받아먹고 설거지 한번 돕지 않으면 누구라도 힘들어하겠죠. 할머니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수십 년 동안 밥하고 설거지만 하는 게 지겹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부부간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노년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경제적 안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경제적 안정이 없다면 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 유지도 쉽지 않죠. 그런데 가족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항상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 관계가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 모두가 노년에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서로 지원하고 사랑하는 순간들이 많을수록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는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관계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각자가 느끼는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낮다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노년기에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성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의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 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